뭐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천문학 발달 개요라고 붙여봤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별을 왜 보는지 또 어떻게 보아야 좋은지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도 환단고기 책을 다 읽고 나서 항상 제 강의에는 이렇게 개천연호라고 그러죠. 개천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916년 이제 다른 데 강의는 도대체 개천이 뭐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이 있다 그런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아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박석재 박사님 책 하늘의 길을 묻다 있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찾으시오. 전제 조건은 지금처럼 겨울이고 자정 한밤중에 기준 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아주 하늘을 바라보면 수려한 시 같기도 하고 매끈한 산문이지만 오류가 있죠. 뭐 아까 천문 영화 보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다고 지금 했는데 자칫 이렇게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름달은 지기는 언제 지냐면 보름달은 해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해 질 때 뜨고 해 뜰 때 지고 그러는 거죠. 자정에 보름달이 져버렸다는 거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금성. 예. 어제 우리 초저녁에 금성 봤습니다. 자정에 금성 볼 일 없습니다. 절대 자정에는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초저녁 이거나 아니면 새벽에 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고. 금성 바로 옆에 또 직류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금성 다니는 길이 있어요. 행성이 다니는 길.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황도라고 그래요. 때 아니면 무슨 복숭아 타령이나 황도가 있으면 또 백도도 있죠. 예, 하늘에.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황도라고 그러지? 또 왜 백도라고 그러지? 그걸 또 이렇게 잘 모릅니다. 별 보는 사람들도. 지도의 적도는 알고 계시죠? 예, 지도의 적도. 그걸 그냥 빨간 선으로 그어서 그래요. 지도에다가. 그 영도, 유도, 영도는 빨간 선. 그럼 이제 답이 나왔겠죠. 하늘에다가 여기다가 성도에다가 노란 선으로 그어서 황도라고 그러고, 예. 태양이 지나가는 길. 그건 노란 선으로 그어서 황도. 달이 지나가는 길은 흰 선으로 쫙 그었기 때문에 백도라고 그렇습니다. 복숭아 시리즈였어요. 네. 그다음에 겨울의 직녀성은 여름철 별자리죠. 직녀성은 여름철 별자리. 이제 어제는 초저녁에 봤죠. 그래서 이제 3월 춘분 때쯤이면 메시의 마라톤이라는 걸 별 보는 사람들이 해요. 웬 마라톤이냐? 이제 그 3월 21일 정도 되면은 초저녁에 여름철 별자리부터 이제 가을철 별자리부터 밤하늘 꼬박 새면 온 사계절 별자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제 여름철 별자리 머리 꼭대기는 가을철 이쪽에 동쪽에 겨울철이 있었죠. 그리고 저 이제 이렇게 쫙 새벽까지 보면 봄철 별자리까지 하룻밤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하늘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에 이따 나오지만 샤를 메시아라는 사람이 전기라는 게 없을 때니까 하늘이 굉장히 잘 보였겠죠.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눈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그 희꺼무리한 것들을 다 찾아서 목록을 만든 사람이 그 샤를 메시예요. 원래는 혜성 찾는 사람인데 혜성을 찾다 보니까 뭐 혜성 같은 것이 많이 있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목록을 정한 것이 메시의 마라톤이거든요. 네. 자, 그냥 들어가는 이름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천문학을 하는 데는 별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황도 12궁, 개자리, 쌍둥이 자리, 이런 거는 바로 이제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별자리. 밤하늘에는 88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천문연맹에서 공통으로 정해 88개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12개 있고 바로 개자리, 쌍둥이 자리 이런 거는 황도 12궁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예, 사주팔자죠. 바로 그 사주팔자 가지고 운명 그 주역에 해당돼 가지고 사주팔자가 뭐예요? 사주 연월일시 그러잖아요. 거기에 12지가 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점성술이잖아요. 점성술. 바로 이제 점성술을 하려면 점성술이 뭐냐면 오늘 해는 어느 별자리에 있고 오늘 달은 어느 별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행성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탄생 별자리가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지금 서양 점성술에서는 자기 별자리가 있죠. 몇 월 며칠생 무슨 별자리. 그게 달이 오늘 어디에 그런 걸 가지고 오늘의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려면 필히 오늘 수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성술사들은. 알아야 점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도 12궁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독수리 자리 어젯밤에 얘기했던 북두칠성 새벽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시오페아 자리 좀생이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천상열차 분야주된 3원 28수 이렇게 다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요건 서양식 별자리 보기판이고요. 다음에 이제 정식 캠프를 하게 되면 이거 직접 만드는 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양 별자리. 여기에 우리 그 사신도가 들어있죠. 예, 남주작, 북현무, 동청룡, 서백호 그 사신도 별자리고 이제 어떤 데는 여기에 또 중앙, 뭐 황룡 또 어떤 데서는 황웅, 곰 우리 민족의 시원인 그게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뭐 이제 지금은 다 알죠. 누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 10,000원짜리에 여기 이렇게 북두칠성 들어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또 이제 이름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독수리 서운이거든요. 독수리 서운인데 독수리 자리가 있고 독수리 서운은 따로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어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독수리 서운은 독수리 자리에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양이 독수리 비슷하게 있었는데 독수리 자운 뱀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성운 이렇게 꽃게 등딱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루어진 이 개성운은 이거는 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개자리 또 따로 있어요. 개성운은 황소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봤던 어제 봤고 플레이아드에서 상계성단 우리 아까 봤던 묘수라고 우리는 묘수라고 일컫는 여기 이렇게 나중에 본 망원경에는 이런 성운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런 게 나타나요.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쌍둥이 은하, 이 쌍둥이 은하는 처녀 자리에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가 있고 쌍둥이 은하는 처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하고 별 이름하고 공통된 것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만 년가량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뭐 비행기 타고 지구를 뭐 이틀 걸리면 한 바퀴 돈다고 그러대요. 비행기로. 근데 이제 빛은 똑딱 그런 순간에 7바퀴 반을 돌고 그런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쪽의 끝에서 이쪽 끝까지고 우리 태양은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중심에서 3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이걸 이렇게 팔이라고 그래요. 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요 팔은 이름이 뭐고 이 팔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 태양이 있는 팔은 오리온 팔이라고 그래요. 오리온 자리는 또 전혀 관계없이 오리온 팔이라고 붙여진 곳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다. 이제 요거는 해입니다. 해. 태양 표면을 특수한 필터를 써가지고 이건 아마 저기서 찍었을 거예요. 저쪽 허블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안 찍히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꽃 어제 우리
모닥불 폈을 때 불꽃, 화염 올라가듯이 태양에서 이렇게 불꽃이 오는 것을 이제 홍염이라고 해서 이따가 볼 것인데, 요즘에 태양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오늘 또 홍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골치 아픈 얘기로 들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쉽겠죠? 네가 중에 어떤 것일까요? 하기에 원이겠죠. 뭐 인류 진화상 뭐 1000만 년 전쯤에 원숭이 쪽에서 이게 갈라져 왔다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때도 달이 있었을 것이고 태양이 있었을 테니까, 하늘을 보면 이게 태양, 달이 동그랗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냥 뭐 아마 개도 이렇게 달은 동그랗구나 인식할 거예요. 원이겠죠. 다음 숫자들의 공통점 2, 5, 10, 12, 60 더 넣자면 360까지. 각도, 공통점, 진법이죠. 진법. 뭐 좀 디지털은 이진법이고, 그 다음에 5는 손가락, 다음은 십진법. 우리가 지금 아랍의 숫자 십진법. 뭐 요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법이고요. 12 뭐 다스라고 그러죠. 한 타스 하는 건 1년 12달에 관계됐을 것이고, 각도로 60진법이고, 우리가 시간책에 다 60진법이죠.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초는 1분은 60초. 그게 다 진법에 해당되고, 이제 360도죠. 그게 전부 다 1년 360일에서 나온 천문학의 다 소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지금 태어난 아기, 9시간 뒤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 주민등록상으로는 누가 형님일까요? 미국은 아직 어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월 28일이지만 걔는 12월 27일에 태어난 거라고. 그렇게 까보면 걔가 형님인 거죠. 숫자상으로는 9시간 뒤에 태어났지만. 이래서 이제 시간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이제 세계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천문학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고 먼저 말씀드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10,000년 전쯤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10,000년 전쯤에. 뭐 우리 다 밝혀진 거지만 그 뭐 5, 6천 년에 비단원이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비단원이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굉장히 미개한 게 아니다. 요즘만이 조금 발달했을 뿐이지 그 당시가 그렇게 미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준은 나입니다. 나. 별을 볼 때는 나.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나와 저 어제 봤던 북극성을 지나가는 하늘의 그 큰 원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좌우선. 그래서 이제 좌우선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거기서 하는 자와 오예요.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스로 자자에다 나우자. 독립선에서 5등은 그때가 나잖아요. 오자가 나우자. 저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자에다 나우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조금 넓히면 지구가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조금 더 넓히면 태양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질문 또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지구과학들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요즘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과학 과목 4과목을 끊임없이 다 배웠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않죠. 선택해서 지구과학 안 배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구과학 선생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안 배우고도 많이 나와서 그 바로 뭐냐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구본. 요 같이 이제 23.5도. 23.5도. 항상 지구가 배울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리죠. 플러스 23.5도, 마이너스 23.5도. 항상 이것은 지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23.5고요. 요거 지구본 일화를 담은 유머.
그냥 요즘 얘기가 아니고 뭐 일제 강점기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본을 보고 뭐 이제 그냥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뭐 장학사님이 학교 갔어요. 수업 시간에 이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 똑바로 안 서 있고 요게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축 자전축이죠.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언제 고장 났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왜 기울어졌어요? 그 4월 때부터 그랬어요. 예.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갔더니 뭐 국사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래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본은 이렇게 삐딱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세워놓고 볼 수도 있지만 다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은 하늘 공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은 행정실장이죠. 4월 때부터 그랬습니다. 뭐 제가 고장 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가장 황당한 질문,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별자리도 보이나요? 그가 가장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냥 별자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맨눈으로 봐야 됩니다. 망원경은 거의 한 각거리로 달 정도 보여요. 이따 해도 보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만 딱 이렇게 시야에 해만 들어옵니다.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각거리로 0.5도예요. 각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 공간 전체에 360도고 하늘 반절이면 180도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천정 가가지고 서쪽까지 그러면 달이 몇 개 고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면 360도가 들어가는 거죠. 180도고 달이 0.5도니까 360개를 일렬로 쫙 배열할 수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근데 망원경은 겨우 그 0.5도 정도의 영역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쓰는 거는 극히 일부 좁은 영역을. 그런데 이제 북두칠성 같은 곳은 무려 북두칠성 큰 곰자리는 30도가 돼요.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그걸 망원경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큰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이제 이런 카메라로는 그걸 찍을 수 있지만 망원경으로는 달 정도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고 하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은 저만 쓰는 내용이에요. 어디 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세대 천문학은 맨눈으로 봤던 거죠. 맨눈으로, 두 눈으로. 단지 전기 없을 때 얘기죠. 전기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맨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천동설, 서양에서는 하늘은 다 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해야 전지전능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하늘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늘을 별로 깊게 관측을 안 했습니다. 단지 거기다가 신화만 올려놨을 뿐이지 거기는 무슨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동양의 천문가는 달랐기 때문에 많은 관측 기록을 남겨서 실은 동양 쪽이 훨씬 더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올 2세대 천문학에부터 천문학의 주도권을 서양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천구라고 그럽니다. 천구. 바로 누가 사냐면 제가 좀 아재 개그를 넣습니다. 천사들이 사는 곳이 천구고요. 그래서 이제 낮천구에는 해 있고요. 그냥 우리 별이죠. 다른 별들이 다 저렇게 해 같은 것들이 지금 아주 멀리 있다 보니까 별처럼 보이는 거고, 낮에 이제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낮에 하늘에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자세달이라고 그러는데, 금음달 하얀 진한 것은 하늘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세달. 그 다음에 구름은 왜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저게 끼면, 어제는 다행히도 구름이 미리 좀 지나가줘서 이제 구름이 끼면, 또 많은 분들은 구름이 껴도 별을 보이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름이 끼면 낮이든 밤이든
전체 관측 행사는 그냥 꽝됩니다. 어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행히 하늘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밤에도 이제 달 보이고, 어제는 달이 없어가지고 또 별을 잘 봤습니다. 달이 환하면 그 희끄무리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예, 그냥 광해, 대도시의 광해처럼 안 보여서 어제는 이제 초이틀 그래서 그 밤하늘을 제대로 잘 본 겁니다. 달을 포기한 대신에 하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별스러운 거 있습니다. 별스러운 거.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타, 행성 말고 스타. 그 다음에 이제 별똥이 있죠. 유성이라고 얘기하는 별똥 쫙 지나가는 거. 어제 한번 보셨다고 그랬죠? 쫙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사자자리 유성우, 그저께 밤에 22일 날쯤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유성우가 있는 날인데 뭐 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우 그림 보면 많이 막 비 오듯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은 그 보면 역사에 보면 ZHR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 보면 120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1시간 동안에 120개 정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1시간에. 그러니까 1분에 2개 정도 떨어지는 거죠. 하늘 전체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뭐 별똥이 빛처럼 온다더니, 그래서 유성우라더니 그런 그림만 보여주지 실제로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몽땅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진에는 몽땅 떨어진 거 나왔어요. 사진은 그 부분을 밤새 찍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찍어진 것을 많이 떨어지니까 사진에는 뭐 수십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수십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희뿌연한 것, 제가 지금 희끄무리한 것들, 바로 이제 성운, 구름처럼 생겼다 해도 성운, 별의 집단처럼 어제 플레이아드에서 산게 성단, 별이 가까이 뭉쳐있다 하는 것은 성단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은하수, 우리 은하고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외계의 은하죠. 200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 지름이라고 그랬죠. 근데 200만 광년 떨어졌다니 20배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남반구에 가시거들랑 밤에 꼭 거기에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를 보고 오셔야 남반구에 갔다 오시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밤하늘을 보면 딱 보여요. 달 보이듯이. 바로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있는 은하라서 거기는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맨눈에 망원경 없이 꼭 잊지 말고 보세요. 예, 거기서 이제 밤에 그냥 술만 드시지 마시고, 꼭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를 보시고 오야 남반구에 다녀오신 의미가 있습니다. 적도 정도까지 가면 안 보입니까? 예? 적도 정도 가면 보입니까?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죠. 인도에서도 되겠네. 예. 인도쯤 가면 보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혜성이 구명한 혜성이 뭐 여러 가지 혜성이 헨리라는 사람이 그 유명해진 것은 그게 76년 만에 한 번씩 온다라는 걸 밝혀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인생에 꼭 한 번은 헨리 혜성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은 2살 때 한 번 보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저는 86년에 봤습니다. 헨리 혜성. 그래서 이제 고대의 천문학은 아까 그 아랍 계통 그쪽에서 발달시켰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나라는 뭐 일반 백성들은 천문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때 되면 꽃 피고 봄이 되겠구나, 한여름에 뜨겁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오니까 이렇게 뭐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쪽 아랍 계통은 계절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방향도 몰라요. 그 모래산이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서울의 남산은 몇백 년 전부터 항상 몇 억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남산은. 예. 거기 남산이 있으니까 저쪽에 남쪽에 있어 남산이죠. 저쪽에 남쪽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막의 모래산은 바람 불면 이리 갔다, 바람 세게 불면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그 모래 언덕이 지나가도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은 별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만년 전 얘기입니다. 뭐 시계에 있는데 왜 시간을 못 들어 하늘로 봐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축이기 때문에 목축에 관계된 많은 그 신화들 전설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쪽 목축과 관계된 별자리 이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발천체, 아까 같은 혜성이나 또 신성, 또 초신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 지금 동방박사 나와 있습니다. 성서에 의하면은 뭐 예수 탄생 때 동방박사가 이렇게 왔고 동방박사가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서 와 봤더니 예수님이 나와 있었다라 그런 얘기잖아요. 동방박사 왜 동방박사예요? 예,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된 거죠. 근데 큰 별이 떨어진 곳에 갔었다라 그런 얘기. 바로 이제 돌발 천체 현상이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비가 안 오는 건기 지역에도 우기가 있죠. 우기. 1년 중에 쌈바하게 비가 며칠 쫙 오는 때. 그때를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야 이제 곧 우기가 절 테니까 이를테면 밀을 씨를 빨리 쉬어다 싹이 빨리 자니까 잘 물에다 불거놔라. 우리 벽시도 물에 불거놓고 씹죠. 밀을 물에다가 잘 담궈놔라. 곧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걸 알려줘야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왕이 좀 뺏어 먹죠. 백성들이 뭐 굶고 있는데 저도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딱 신복을 두고 하늘을 관측해서 우기가 됐다는 걸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왕이 자기 뺏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천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쪽이 천자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의 천자들도 뭐 일식 같은 거 미리 알려줘야 백성들아 놀라지 말라. 하늘이 가려질 것이다. 야, 우리 천자님은 저걸 어떻게 알았지? 하늘이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안다. 그렇게 해야 왕이 좀 폼새가 나죠. 그래서 천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의 고유 이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별 이름은 알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알자가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데에도 이름을 붙였겠다? 알라 하는 그쪽 동네에 이름 붙인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알타이르, 그 유명한 알마게스트란 책도 다 그쪽에서 원 의미이기 때문에 알자가 많이 있고, 별자리 이름도 알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랍 계통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 이렇게 뭐 독특한 하늘에 투명한 공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구가 한 중심에 있고 천동설에 의하면 지구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그 투명한 유리에 팡팡팡 박혀 있고, 그래서 하늘이 한 바퀴, 천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동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특별한 분, 야, 하늘이 있다면, 그 천구가 있다면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하늘 천구 밖을 이렇게 오고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남겼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우주가 우리 우주만 있을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또 있지 않느냐. 다중우주론의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증거를 찾으려고 많은 천문학자들은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체의 위치를 아는 좌표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제 대왕님 느닷없이 밝은 별이 보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천관이 보였는데 이제 딱 말 타고 2시간 갔어요. 동쪽 하늘에 동쪽에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짱하고 2시간 갔는데 2시간 동안에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니까. 아까 저기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없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저쪽만큼 있다고 그랬지 않냐. 이를테면 남산 꼭대기에
남산 꼭대기 위에 이 별이 밝은 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딱 가서 얘기했는데 없어요. 그럼 감히 이놈 왕을 속이다니 바로 이제 이렇게 했겠죠. 천관이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총관들이 이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코드가 같은 거를 알기 위해서 좌표계라는 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XY 좌표 있죠. 2,3, 뭐 4,3, Z축까지 들어가면 2,3,4 이렇게 하면 공간 좌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계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성도라는 개념도 필요하고 뭔가 기준을 잡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북극성. 다른 건 다 하루에 한 바퀴 돌지만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북극성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아까 얘기했던 시간 개념에서 하루라는 시간, 이 바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태양이 남쪽에 왔을 때 그걸 언제 어떻게 할까요? 태양이 정 남쪽에 왔다는 걸. 밤에는 북극성 보고 정 북쪽 잡아서 정 남쪽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낮에 어떻게? 줄을 꺼놓으면 이제 그런 방법 해야겠죠, 이제. 밤에. 그것도 내 위치 딱 잡아가지고. 근데 줄을 안 그어놨을 때. 그림자가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해 그림자, 해시계.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아침에 지평선의 동쪽에서 지평선에 해가 뜨나면 이 막대기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수학적인 개념으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높아져서 가장 높이 뜨면 이 막대기의 해 그림자는 가장 짧아지는 거죠. 예, 해 그림자 가장. 그게 바로 태양이 정남쪽에 왔다 알고 그거를 우리가 남중이라고 그래요. 남중했다. 그게 정남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남쪽 태양의 길이가 가장 해의 그림자가 가장 짧은 때부터 그 다음 해의 길이가 짧은 때까지 그게 하루인 겁니다. 그것밖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면 하루가 어느 때 넘어가요? 낮 12시에 하루가 넘어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12시 나중에 이제 시계라는 걸 발명된 이후에 그걸 12시 뒤로 늦춰서 모든 사람이 잠잘 때 하루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남중에서부터 남중까지가 일태양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루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한밤중에 날짜가 변경되도록 했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됩니다. 한 달. 잘 아시겠지만 보름에서 보름까지. 정확히는 이제 사에서 사까지. 그러니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오는 때를 기준으로 세계 공통으로 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하루 일일의 0시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력 같은 경우는 우리 음력하고 중국의 음력하고 다를 때가 생겨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2시간 시간이 늦게 쓰죠. 미국은 동부 시간, 중부 시간, 서부 시간 이게 시차가 다르죠. 그 기준 표준 시가. 근데 중국은 똑같이 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데는 새벽 4시에 밥 먹고 어떤 사람 뭐 7시에 뭐 어떤 사람 10시에 밥 먹고 그런 데죠. 중국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29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가 우리나라 그 딱 태양, 달, 지구가 일직되던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을 때 초하루로 잡습니다. 예,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중국은 2시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4년, 한 7년 전인가 그게 있었어요. 한번. 우리나라 설하고 중국 설하고 하루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9.5일이고 그래서 음력은 이 0.5일 때문에 음력은 29일 있고 30일 있죠. 예, 0.5일 반올림 뭐 떼가지고 어떤 다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 음력은 31일이 없습니다. 예.
이제 넣는 때가 뭐 19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다음 1년이라는 기간은 또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1월 100년 어떻게 정했을까요? 1년이라는 기간. 천문용어에 가면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떤 특정한 별자리가 같은 위치로 왔을 때. 별자리가. 하루가 365일 아직 시계가 없는 때입니다. 만년 전에. 그냥 천년 전에. 마찬가지로 해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해가 이렇게 낮게 떠져. 남중 고도가 낮죠. 겨울철은. 여름철에는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남중 했을 때의 그림자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죠. 예,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예, 남중 했을 때의 그림자 길이가 하진 날은 가장 짧고 동진 날은 가장 길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 규표라고 그래요. 규표. 그거 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1년이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영국의 뭐 스톤헨지 같은 것이 그게 천문 시설이냐 아니면 무슨 제사 지낸 시대설이었든 간에 뭐 천문학적으로 우리 천평대처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좌표계에 얘기하면 이렇게 뭐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를 쓰는 겁니다. 방위각이라는 거는 개념은 정북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려서 쓰는 각도 개념. 그게 방위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동쪽은 90도고 정남쪽은 180도, 정서쪽은 270도 이렇게 잡아다. 요 카메라 삼각대 좌우로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 지평선에서 이렇게 고도. 머리 꼭대기는 90도 되겠죠. 방위각 고도. 그렇게 쓰는 것이 지평 좌표계예요. 바로 요거 삼각대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왕한테 어때? 방위각 70도에 고도 20도쯤에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지금 전화를 알려주면 왕도 바로 보고 알겠죠. 방위각 70도, 고도 20도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왕도 같이 코드가 맞으면 바로 보고, 오, 그러냐? 아, 뭐 큰일 났다. 이제 누구 뭐 정적 때려 잡으러 가겠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태양 모든 지구가 자전이기 때문에 전체는 동쪽에다 떠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기 때문에 방위각 고도는 시시각각 좌표값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지표 방위각 고도 가지고 전했는데 부관시켜서 왕한테 전했는데 1시간 걸렸다면 그 다음 왕한테 가서 왕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방위각 고도가 지구가 자전 때문에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청관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좌표계가 필요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좌표계. 바로 우리 지도의 경도, 유도는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온 동년백 32, 북에 36, 그곳은 안 변하잖아요. 낮에든 밤에든 내가 미국에 가든 내가 달나라 하든 독도의 경도, 유도 좌표는 안 변하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천구 좌표로 쓴 것이 적도 좌표계예요. 적도 좌표계. 그래서 여기는 적경, 지도의 경도를 그대로 하늘에 투영시킨 것이 적경이라고 그러고 지구의 유도를 그대로 하늘에 투영시킨 것이 적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원경도 이렇게 이 카메라 삼각대처럼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위로 돌리는 그런 것은 지평 경위이라고 그래요. 경위대라고 그러고 어제 봤던 망원경은 적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위대는 이 방위각과 고도를 쓰는 것이 경위대 가대고요. 다음에 이제 어제 봤던 망원경은 적경과 적위를 쓰기 때문에 적도의식 망원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경도 영도는 어디예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정도 영도죠. 네. 그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춘분점이에요. 춘분점. 춘분날 해가 있는 위치. 춘분날 해의 위치.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춘분점이 어디쯤 있는가? 그럼 춘분점은 어느 계절에 있을까요? 별자리로는. 예, 가을철 별자리에 춘분점이 있는 거죠. 가을철 별자리에 춘분점이 있다고요.
예, 춘분점.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물고기 자리라는 책도 있죠. 누구의 물고기 자리라는 책도 있는데 그 물고기 자리에 춘분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태양 지나가는 황도를 적도 대신에 쓰면 황도 좌표가 되고, 은하의 중심, 은하수가 어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서쪽 하늘에.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은하 좌표계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가겠습니다. 갈릴레오가 맨 처음 망원경을 사용하면서부터, 이게 갈릴레오가 썼다는 망원경이에요. 4cm밖에 안 됩니다. 지름이. 아주 허접한 망원경이지만 그거를 보고 달을 봤더니 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구나. 토끼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를 봤더니 해에 까만 점이 있구나. 까만 점을 관찰했더니 그것이 위치가 바꿔지네. 여기 까만 점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 해라면 까만 점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위치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하기를, 아하, 태양도 뭐 하는구나? 자전하는구나. 그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재면 자전 주기 반절 되겠죠. 그래서 자전 주기를 알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은 한 25, 6일 정도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태양이. 그리고 이제 저 극지방하고 태양의 적도 지방하고 달라요. 자전 주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구는 저 뭐 북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똑같이 자전 시간은 24시간이죠. 왜냐하면 지구는 강체이기 때문에. 강체. 그런데 태양은 자전 주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강체가 아니고 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지방은 빨리 돌고 극지방은 천천히 돌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태양 흑점을 관측해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갈릴레이가 발견한 게 아니고 리페르소에서는 안경사가 맨 처음 망원경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안경사니까 맨날 가지고 노는 게 렌즈 갖고 놀다 보니 우연히 두 개를 겹쳐서 먼 것이 가까이 보이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리페르소가.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는 그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썼겠어요? 망원경을 전쟁에 썼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갈릴레이는 하늘을 봤다는 데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바로 여기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집광력, 분해능, 배율. 이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천분하게 서양 쪽으로 넘어가는 집광력, 빛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이 종이 여기다가 100년 이렇게 100년 동안 들고 있어도 이거 안 타죠. 근데 햇빛을 렌즈로 대면 뭐 바로 딱 타버리죠. 그 렌즈와 빛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종이가 타게 되는 거죠. 그걸 집광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어두운 보통 5mm 눈의 동공의 지름이. 근데 이제 5mm인데 50mm 5cm가 되면 50mm죠. 지름이 10배가 되면 면적은 100배가 되죠. 지름이 10배 되면 면적은 100배 되니까 100배만큼 빛을 모으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맨눈은 달의 운석 구덩이가 안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운석 구덩이가 다 보이는 것이 1차적으로 집광력, 빛을 많이 모으는. 그 다음에 분해능입니다. 분해능. 뭐 저기 지금 여기 있는 작은 글씨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 여기 작은 글씨가 이렇게 분해돼서 보이는 것을 분해능. 어제 쌍성 보신 분 있어요? 밤에 늦게 별 2개 바짝 붙어 있는 거. 맨눈은 그냥 하늘로 보이지만 망원경에는 많은 별들은 다 쌍성입니다. 2개씩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많죠. 원래 같이 태어날 때. 그래서 쌍성인 것을 망원경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분해능. 그 다음에 배율. 배율은 망원경의 배율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현미경은 작은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현미경이죠. 뭐 400배면 1mm, 500배 그러면 1mm짜리를 50cm만큼 이렇게 확대하니까 그 내부 세부 구조가 다 보이는 거고, 망원경의 배율은 근접의 개념이에요. 근접의 개념. 그러니까 100배라는 얘기는 그걸 확대한다 보다는 100m 떨어진 물체를 바로 1m 앞에 가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바로 망원경의 배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의 운석구대가 안 보죠. 망원경 100배만큼 가까이 가면 운석구대가 훨씬 잘 보이겠죠. 그래서 망원경의 기능은 직광력, 분해능, 배율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영천 보현산 1.8m짜리가 제일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11천무대 가도 1m짜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GMT, 그레이트 마젤란 텔레스코프 보고서 우리나라, 호주, 미국하고 세계 합작하는 건 25m짜리 망원경 지금 칠레 아타카마산 그 꼭대기에 지금 건설하고 있죠. 25m짜리. 25년에 완공합니다. 이게 25m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거울 하나가 제일 큰 것은 10m 정도 되는 게 제일 크고요. 세계.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은 거울 하나가 10m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만드는 것은 8m짜리를 6개, 7개 붙인 거예요. 그래서 25m짜리 만들게 된 거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그때 원장 하실 때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밀한 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전부 다 뭐였냐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근데 이제 정밀한 시계 갈릴레이가 만들면서 진자시계. 우리 나이 많으시면 옛날에 집에 그 약 주는 시계 말고 밥 주는 시계, 태엽 감는 시계, 그 진자시계가 나오면서 이제 하루 길이가 그냥 해시계일 때는 하루 길이가 다른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 나오면서 봤더니 아까처럼 하루 길이가 이게 달라지네. 하루 길이가 달라진다. 이제 왜 달라졌을까?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루 길이가 다릅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하루의 길이가 다르다. 예. 바로 뭐냐면 태양이 꼭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고 타원이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빨리 돌고, 태양 멀리 좀 있을 때는 천천히 지나가고 천천히 돌고. 그러니까 그냥 해시계로는 남중에서 남중까지니까 뭐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이 해시계가 아닌 진자시계가 나오면서 하루 길이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뭐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 그런 게 나온 겁니다. 다음 3세대 천문학. 이제 망원경은 바로 여기 이제 직광력, 분해능, 배율의 한계, 그걸 넘어서 이제 맨눈의 한계를 극복한 게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은하수가 저게 다 별들이다 하는 것도 알아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세대 천문학은 망원경도 눈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빛을 모으긴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갑니다. 촬영에 들어간 것이 바로 3세대 천문학. 맨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 촬영이랄지, 광전장치. 광전장치를 뭐냐면 빛의 세기를 전류 세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빛의 세기를 전류 세기로 바꿔준다.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본 것은 내 뇌리 속에만 기억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케치까지는 가능하겠죠. 스케치. 근데 이제 촬영하는 것은 어제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거 어제 그 망원경에 그거 찍은 거야. 그럼 엄마도 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촬영한 사진은 오랫도록 보관이 가능하죠. 요즘에 뭐 그 미사엽 밴드 같은 거에 뭐 조선 말기쯤에 사진들 계속 발굴돼서 나오죠. 건판, 그것도 건판으로 된 거. 그래서 보관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여럿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천문학이,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맨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사진을만 찍혀 나온 것을 가지고
연구하면서부터 이제 천문학이 또 엄청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맨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그래서 여기 이제 광전자 증배관이 나오면서 빛의 세기를 전류 세기로 바꿔주면서 정성적인 분석에도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원전 150년에 히파르쿠스가 1등성부터 6등성, 여기 있는 이거 히파르쿠스가 그 당시 정해놓은 겁니다. 1등성 가장 밝은 별, 맨눈에 보이는 6등성, 이거 가장 어두운 별이고, 이제 망원경 보면 뭐 12등성까지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 가져온 망원경으로도 12등성, 망원경에 한계 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12등성까지, 기다란 건 12등성까지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광전자 증배감이 나오면서 1등성들하고 적은 것을 전부 다 별을 다 전류세기로 바꿔가지고 통계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바로 이제 등급이란 말을 씁니다. 1등급에. 그래서 알아낸 것이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가 더 밝다. 그냥 통계 처리한 거예요. 어제 봤던 1등선 별도 전부 다 등급은 다 다릅니다. 통계 처리해서 등급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등성과 등급은 천문학에서는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등성 그러고, 이제 많은 이런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등급으로 나온 것은 통계 처리된, 어쨌든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와 뼈는 거기 뭐 2.5의 5제곱 그것도 복잡한 로그 지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망원경이 나오면서 이제 4세대 천문학. 요거 제주도에 있는 전파망원경입니다. 우리 스카이라이프는 뭐가 있어야 보죠? 예, 위성방송은 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보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얽히설키는 나뭇가지 같은 그것은 그냥 봤지만, 스카이 위성방송은 접시 안테나가 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전파망원경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파망원경은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보듯이 모니터로 보는 거지,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파망원경을 바로 이제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낮에도 관측 가능해요. 낮에도. 그리고 원격 관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뭐 사람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일까요? 예. 어느 쪽 보고 찍었을까요? 요 한가운데, 요거 한가운데 있는 게 이제 북극성인 거죠. 탁 보면, 이거 북쪽 하늘 찍었구나. 이렇게 찍은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요거가 21m입니다. 21m. 지름이. 예. 세계 제일 큰 것은 중국에서 500m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외계 행성 찾느라고 500m짜리 볼짝이다가. 500m요? 예. 중국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RS15,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쪽에 구경이 500m. 예. 예. RS15가 가는 200m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500m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접시 안테나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낮에도 관측 가능하고 이제 원격 관측이 가능하고, 이게 다음에 보겠지만 별은 그냥 점으로 찍혔는데, 올해 또 유명한 게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었다고 방송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지구만한 망원경을, 이를테면 지구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이 전파망원경 두 개로 동시에 관측하면 지구만한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봤던 베텔기우스의 별에 이렇게 그냥 점이 아니고 면적을 가진 별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세 개 똑같은 양쪽에다 똑같이 망원경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블랙홀도 발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똑같이 많은 수십 대 전파망원경이 같은 것을 보려면 똑같은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옛날 전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세 개씩 개념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는 항상 9시간 빨리 가죠. 영국의 세 개씩보다도 9시간 빨리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미국이 형님 국가, 조금 나쁘게 하면 세계 제일의 깡패 국가가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0며칠경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봐라 빵빵 봤지? 함부로 까불면 이렇게 된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미국한테 함부로 안 덤비죠. 오직 함부로 덤비는 띵깡 땡깡 그건 일본말하고 떼쓰는 데가 우리 이쪽에 사는 동포들 뭐 만들어 가지고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쏘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너 그거 인마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거. 이거 옛날에 보여줬잖아. 왜 그거 갖고 그래 위에서 그냥 스위치를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니네 나만 요즘 어떻게 달래. 그 니네 뭐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 니네도 인마 이거 얘가 이렇게 쏘면 위험하잖아. 거기 핵폭탄 같이 해가지고 터지면 니네 위험하잖아 같이. 좀 같이 달래 하는 것이 육자회담이잖아요. 예. 근데 잘 안 되고 이제 직접 둘이 지금 내일 또 한번 어떻게 한번 쏠지 어떨지. 제가 듣기에 우리 남한은 우라늄 광이 별로 없어요. 광석 자체가 없으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뭐 만들 수가 없죠. 근데 북한 땅에는 우라늄 광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 가져와도 자체적으로 플루토늄 추출할 수가 있으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도 이 위험한 남한 북한을 한 군데 묻혀놓으면 주변 세 국가 내국가 골치 아플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도대체 그 핵폭탄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태양이 도대체 저 막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될까. 예, 태양의 우리 자전 배양의 이 상태로 태양을 이쪽서 보느냐 이쪽서 보느냐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막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냐를 연구해서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걸로 만든 게 원자폭탄이거든요. 이 먹고 살기 힘든데 웬 천문학이라 하겠지만 바로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바로 천문학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주가 있다. 우주론을 전파 천문학으로 우주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우주의 실체를 그냥 관념적으로 있던 우주가 아니고 우주라는 것을 관측을 하기 시작한 것이 4세대 천문학이고 다음 5세대 천문학. 예, 로켓. 예, 뭐요? 쏜다는 게 결국 로켓이잖아요. 예, 그냥 각도를 낮추면 그만큼 각도를 높이면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거죠. 더 높이 올리면 지구를 계속 도는 거고 속도를 빨리 해서 폰 브라운 박사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서요 이 내내는 다 지구에다 관측했지만 지구에다 관측할 때는 지구 공기, 지구 대기권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에다 관측하면 지구 대기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천문학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어. 우리가 나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사진들은 전부 다 허블이 찍은 것들이에요. 지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사진 보고 어제 그 망원경을 보고 에게게게 예, 많이들 그렇게들 하시는데 많은 사진들은 허블에서 찍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로켓 발달로 인간이 1969년에 달에 첫 발을 내디디고 저 안 되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갔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도 신혼여행 달로 갈 거예요. 예, 이미 우주 정거장은 이미 상품을 팔고 있죠. 이소연 박사 갔다 온 거, 우주 정거장 가보는 거 이미 상품해가지고 열심히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한번 쏘아왔는데 실패했어요. 나사에서 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친구가 낳은 애들은 화성으로 신혼여행 가지 않을까. 이미 나는 화성 가서 살겠다고 200명이 신청해가지고 돈 내고 열심히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주가 있으면 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게 전자시계가 나왔습니다.
그 진자시계를 썼는데 이 진자시계가 이게 달라지네. 북극 지방에 갔을 때하고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적도 지방에 갔을 때 이게 달라진다는 걸 또 알아냈어요. 그게 달라져서 지구도 완전한 구가 아니구나. 적도 지방이 좀 더 불룩하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중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천천히 돌죠. 적도 지방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것이 이제 전자시계인 거죠. 전자시계. 뭐 요즘에는 그 실리콘 아니고 이리듐 같은 것이 원자가 몇 번 떠느냐, 막 그 원자가 그 떠는 것 그 주기를 가지고 1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모든 스마트폰 시계가 똑같죠? 스마트폰의 시계가 다르겠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마트폰은 전파로 시계를 하는 거죠. 약이나 밥 안 주고 전파가 와서 똑같이 관리하죠. 이게 방송에 띠띠띠띠 할 때 똑같이 다 넘어갑니다. 거기 안 넘어가는 스마트폰 없죠. 전파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 허블 망원경을 쏘아 올린 지가 좀 됐잖아요. 예. 더 좋은 건 안 쏘아 올리나요?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허블 말고도. 이제 요거 곧 쓰다가 고장나서 우주인이 가서 고쳤고요. 이제 요거 오래 쓰다 보니까 그 거울이 빛을, 광자를 받아가지고 좀 손상돼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곧 폐기 처분하고 새로 쏘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가까이 가서 태양만 관측하는 헬리오라는 우주선 그 태양 관측하고 있고요. 천문 관측하는 우주선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를 하는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런 거 많이 지금 관측하고 있어요. 이제 6세 천문학. 예, 허블로도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6세 천문학을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뭐 인류가 화성을 가래 어쩌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알아낸 것이 결국 뭐냐.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쯤에 어느 그냥 뭐 말로 표현 안 되는 어떤 한 알갱이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리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빅뱅설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거창한 빅뱅이 빵 일어나고 요게 그냥 쭉 오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걸 나타내는데 최근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끝터리가 여기가 이렇게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네,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알아낸 게 결국은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는 우주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관측하고 알아낸 것은 겨우 4%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류가 해석할 수 있는 그는 겨우 4%밖에 안 되고 뭔가 물질이 있는데 뭔가 잘 모르는 바로 블랙홀 같은 것이 한 24%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뉴턴의 중력에서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그걸 중력으로 표현하는데 인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엔 이제 대폭발을 했으니까 빠바방 우리 불꽃놀이 하면은 빵 퍼져나가죠. 그게 이제 그건 불꽃은 다 타버리니까 그냥 재만 떨어지지만 그것이 않고 이런 천체는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굉장한 중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발력이 떨어지면 다시 인력으로 뭉쳐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뭔가는 모르지만은 잡아당기는 인력보다도 반대로 밀쳐내는 청력을 작용시키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우주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7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5세대 천문학까지 쭉 다 해서 알아낸 거에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우주의 4%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서 알았어요. 최근 뭐 한 10년 내 정도에. 그 블랙홀 같은 암흑 물질이 24%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왜 그런지 뭔가
개념적으로만 뭔가 그런 총력을 우주 전체 대상 물질들을 밀어내는 인력을 거슬려서 밀어내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그걸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겨우 알아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뭐 영화 접속 그렇게 그런 요즘에 뭐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 바로 들으시면 이제 바로 외계인 찾는 거. 네. 어제 백두 한라 얘기했죠. 행성이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저께 26일 날 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쪽 괌 그쪽으로 금환일식 보러 갔는데 여기는 벼 와가지고 못 봤습니다만 그 일식 때 실제로 공간이 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습니다. 공간이 휜다는 걸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게 바로 일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력 렌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게 바로 이제 그런 상상도입니다. 요 중심 부분에 요거는 없습니다. 요렇게 삐져나가는 요거는 X선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걸 관측해 가지고 아 여기에 뭔가 블랙홀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상상도 그림이고요. 요게 올해 이게 잡아낸 블랙홀 그림자. 블랙홀을 말 자체로서 블랙홀은 촬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블랙홀을 싸고 있는 포장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찍어낸 거고요. 요게 바로 이게 작은 곰자리. 요게 북극성이고 여기쯤에 한라 백두라는 별 옆에 행성이 있다.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에서 찾아낸 거예요. 행성이 뭐 수백 개, 행성을 거느린 별이 수백 개 있는 거 지금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는 우리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과연 이렇게 팽창하면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우리 우주는 어떻게 싹 사라지고 또 어디서 뻥 또 새로이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천구 밖에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보듯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빅뱅 이전에는 과연 없었을까? 예, 그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세제 품어놓으면 이렇게 거품도 많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최근에 몇몇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한다. 더군다나 천체망원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천문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샤먼이나 왕의 최측근이나 성직자들이 천문학을 많이 했습니다. 왜? 초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예, 일반 백성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별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를 찾을 수 있는 역사 파악의 기능이 있다 하는 거고요. 왼쪽에 이거 천부경이죠. 녹도 문자로 되겠다는 이 천부경을 이거를 한자로 번역한 사람이 최치원이라고 그러죠. 여기 무성서원이 그 최치원이 맨 처음 세웠다는 데예요. 예. 그래서 여기만 남겨둔 거예요. 서원 철폐싹하고 근데 여기만 그런 유래 때문에 남겨놔서 살아남은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태극기 우리 박 이사장이 많이 하는 거 바로 이제 태오복큐 3태극 8개 중에서 요거 노란색 빼내고 하늘을 상징하는 4개는 남겨놓고 땅을 상징하는 4개는 빼서 만든 것이 우리 태극기다. 뭐 5,000년 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뭐 천부경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천문 기기를 돈에 새긴 나라 태국 지폐에 있습니다. 태국 왕이 또 천문을 좋아해서 태국 지폐에 마원경 그려진 게 있고 그리고 거기 빼고는 유일하게 요게 보현산에 있는 1.8m짜리 마원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천문 영화에 지금 나오는 혼천의에 붙어 있는 그 이제 혼천식에 붙어 있는 그거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 1월 오봉도
10,000원짜리 주에 봉우리 5개, 해, 달. 바로 서양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생활 습관은 전부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죠? 서양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에요. 모든 사상과 천문의 구약성경. 하느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다. 그게 7일의 개념이잖아요. 7일의 개념. 우리나라는 일요일이 앞에 있죠. 서양 가면 일요일이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갖고 봐. 일요일이 뒤에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마지막에 해서. 그래서 그 7일. 동양은 음양오행이죠. 동양의 모든 사상과 철학 음양오행. 뭐 서로 이렇게 어떤 제 생각에는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이 구약성경 쓰기 전에 서양 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예. 우리가 일주일 그래서 있는 거죠. 일주일.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하느님이 또 참 게을르시다. 한 3일 만에 다 만들고 하루 쉬었으면 일주일이 나흘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틀 하고 옛날에 토요일을 반공이라고 그랬죠. 반공일. 예. 근데 지금 이제 이틀 이러고 이틀 쉬고 이틀 하고 이러고 이틀 쉬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느님 참 게을러서. 네. 이 1월 오봉도 그림은 어디만 있어요? 예, 요 근정전 뒤에 왕 뒤에만 있는 그림이죠. 예, 다른 일반 사람은 저 그림 가져갔던 당장 잡아다가 이렇게 능지처참을 하는 그림이 돈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를 볼 겁니다. 지금 구름 안 꼈죠? 예. 이렇게 까만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흑점이 태양이 활발하면 흑점이 많이 생겨요. 태양 내부 활동이 활발하면 많이 생기는데 지금 그게 또 그 태양의 활동 주기가 11년마다 이렇게 변해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올해 내년이 극적이 활동의 극적이라서 거의 태양 흑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게 살짝 엊그저께 찍은 태양 사진인데요. 뭐 작아서 안 보이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양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치 물을 끓이면 라면 끓이려고 물 끓이면 기포가 몽땅 올라오듯이 태양 표면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쌀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필터는 안 보이고요. 이런 특수한 필터를 써야만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요 필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이제 볼 때, 네. 여기도 지금 여기 살짝 뭐 보이나요? 여기 뭐 있죠? 이게 홍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큰 건데,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요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요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진에만 이렇게 찍혀 나와요. 예. 눈에 이게 눈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굉장히 큰 홍염은 눈에 보이는데 이 필터를 써도 이 필터가 없으면 이게 볼 수가 없고요. 이 필터를 써도 큰 것들은 보이는데 사진에만 찍혀 나와서 그래서 이게 홍염 그리고 쌀알무늬고 이렇게 흑점 있는 거를 이제 잠시 10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쌀알무늬도 활발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쌀알무늬는 계속 있습니다. 태양의 핵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흑점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 새까맣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흑점이 없기 때문에 요거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 사진도 최근에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이건 나사에서만 막 받아온 걸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아무나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거기도 좀 꺼줘 보실래요?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낮 하늘입니까? 밤 하늘입니까? 밤 하늘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 가면 위치가 있어요. 이게 아마 프랑스에서 만드는 모양입니다. 여기 프랑스 여기 찍어가지고 여기를 탁 클릭하면 딱 금방 변했죠. 컴퓨터 시계하고 컴퓨터 시간하고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여기 이제 스크롤 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죠. 동서남북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해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밤처럼 됐습니다. 나타내라 밤처럼. 지금 하늘입니다. 여기 목동다리 아크투루스 직녀성 여기 있고요. 여기 어제 외했던 여름철에 대해 삼각형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초저녁에는 저망 서쪽 하늘로 가는 거죠. 지금 동쪽 하늘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시계를 누르면 나와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갈 수 있고, 몇천 년 후도 갈 수 있고, 요거. 전체 운행은 정확하니까 시계에 입력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것만 이렇게 하면은 그 별자리 연결한 선, 실은 하늘에 이런 선이 없어요. 그냥 점만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 좋게 다음에 별자리 이름 이렇게 다 나오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 밑그림, 예, 뭐 요거 처녀자리, 뭐 이렇게 밑그림 있는 이런 이제 이런 그림 있는 걸 플람스티드 성도라고 그래요. 여기 뭐 밑그림 있었죠. 예, 플람스티드 성도처럼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이름도 됐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적도 좌표계, 지도에 있는 유도 경도처럼 적경과 적유를 나타내는, 여기 이제 북극인 거죠. 적도 좌표계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바로 방향과학 고도를 쓰는 지평 좌표계. 예, 여기 내 머리 꼭대기, 내 천정, 지평 좌표계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행성들 쫙 나와 있죠. 지금은 여기 다 있네. 태양, 화성, 수성, 토성, 금성, 목성만 어디 요 하늘에 없네요. 목성만. 예. 다음 이제 이건 동서남북 사라졌죠. 다음 요거는 지평선도 사라졌습니다. 지평선 아래에 어디 목성이 있나요? 여기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평선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많이 나타났죠. 어제 얘기했던 희끄부리한 것들. 희끄부리. 은하수는 여기 보이고 이제 여기 이제 가보면 이거 뭐냐? 어떤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왼쪽 마저 클릭하면 여기 뭐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얘는 M39고 NG15는 7092번이고 상계성단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 막 써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걸 하고 가운데 이게 왼쪽 마우스 했고 스크롤 누르면 지가 한가운데 딱 옵니다. 화면에. 이거 이렇게 뭐 가보자. 지금 은하수 살짝 은하수가 예, 지금 이게 여기 모니터는 보이는데 그래서 화면은 잘 안, 여기 보이죠? 모니터에 여기 히트간 거. 은하수 영역입니다. 가까이 가보자 했더니 얘는 무료 프로그램이라 안 들어있네요. 다른 거 여기 M52를 한번 볼까요? 예, 가운데로 가라. 우주선 타고 가보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계성단. 어제 봤던 플레이아드에서 가르쳐 흩어져 있는 상계성단이라는 얘기는 별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이 빛의 속도로 4.3년을 가야 돼요. 네, 그게 흩어져. 근데 성단은 한꺼번에 생길 때 같이 태어났어요. 다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몇 년 거리가 아니고 성단이라는 것은 몇 주 거리에 가까이 뭉쳐 있는 거예요. 플라이아드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성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산계성단이라고 그러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 더블 클러스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방금 성단이 두 개 이렇게 같이 쪽에 있어가지고 이중 성단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네요.
야도 은하고 이것도 은하고 이게 은하고 20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고 어디만 보았냐면 되게 뭐 여기만 본 거예요. 어제 그 희뿌연하게 본 건 중심 부분만 눈에 보이고 이거는 사진에 찍혀 나와요. 맨눈에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게 안드로메다가 직경이 어느 정도? 직경한 얘는 우리 은하보다 큽니다. 2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까지가 우리 은하보다 크고 우리 은하를 향해서 지금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20억 년쯤 아니 한 40억 년쯤 지나면 우리 은하고 부딪힐 거라고 그래요. 20년 뒤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딱 치면 별 짠짜라짠짠짠짠. 얘는 하나죠. 이렇게 하나죠. 근데 이제 어떤 별은 보면 어디 갔냐? 여기 또 유명한 콩곰자리 꼬랑지에 개양성. 예. 요게 그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나와 있는 미자르 알코르. 북두칠성 그 옆에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 눈 시력 검사했다는 별. 저는 요즘에 눈이 좀 나빠서 안 봅니다. 요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가 문제예요. 여기 미자르고 이게 알코올인데 여기도 알자부터 있죠. 알코르. 요게 이제 요 별 쿵곰자리 꼬랑지의 랑별인데요. 더 가까이 갔더니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아까 별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유명한 쌍성들. 예, 이렇게 이게 딱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예, 두 개로 갈라져서 많이 있습니다. 쌍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니까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개라는 거죠. 예. 맨눈은 두 개로 안 보이지만 망원경은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우고 여기 이제 행성들 쫙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저게 유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저 빨리 돌리면 이게 빨리 돌립니다. 자. 더 빨리 돌리겠습니다. 짠짜라짜 짠짠. 하루가 팍팍팍 지나가죠? 근데 이제 다 돌아가는데 여기 얘가 바로 북극성인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커서 안 움직입니다. 북극성도 돌아가죠. 예, 실제 정확히 천구의 북극에 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북극성 폴라리스라고 얘기하는 북극성도 돌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근데 현재로 왔고요.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북극성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원래 북극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지금은 이게 일주운동이죠. 요거 돌아갈 때 과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가자. 과거로 짜짜라짠짜. 예, 과거로. 북극성을 확대하면은 저거는 어떻게 돼요? 저거 별 하나에 아니면 뭐 은하는 거 어떻게 돼요? 확대를 해보면 오겠죠. 확대해 볼까요? 예. 이것도 하나인 건가요? 얘는 하나입니다. 다시요. 요거 이렇게 돌려보면 빨리 돌리면 다운받아야 되겠네. 이건 이제 중심에 제가 고정시켰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태양 같은 고정시켰기 그냥 때문에. 별 하나라는 거, 항상 하나라는 거. 예, 우리 태양은 하나죠. 북극성도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위치를 바꾸면 자, 동서남북 어디 가요? 근데 북극성에 딸린 행성이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안 보이고. 그건 연구해봐야죠. 아직은 그쪽에서 못 찾았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그 이름도 적도라는 에콰도르. 적도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이퀘이터. 예, 적도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는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북극성이 있었죠. 요거는 어디 갔냐? 자,
동쪽 기준으로 하면 별이 똑바로 떠서 적도에 가면 똑바로 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진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별 움직임 보면 되게 위도가 어느 쯤에 가서 찍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소마젤란, 대마젤란. 자, 지금은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북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북극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용케 성공했습니다. 확 갔더니 뭐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예, 북극성이 한 가운데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방향이 남쪽만 있어요. 아까는 동서남북 다 있었는데, 북에서 보니까 남쪽만. 예, 북극에 딱 가면은 방향이 다 남쪽만 있는 거죠. 앞으로 자빠져도 남쪽 자빠지고, 뒤로 자빠져도 남쪽으로 자빠지는 거고. 남극에 가면 북방만 나타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겠습니다. 예. 예. 봐, 이게 동쪽 확대했을 때,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죠. 서쪽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별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다 위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게 어디쯤 찍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는데 일본의 그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있거든요. 그걸 분석했더니 그 밑에 남쪽 지방에서는 도저히 그 별자리 그려놓은 게 그 별자리가 아니고 고구려 별자리를 거기다 이렇게 전수해줬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자리를 찍어 놓은 걸 보면 되게 어느쯤 찍었고, 일식 같은 것도 나타나는 데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분 일식으로 나타나지만 지난 26일 날 저 괌에 가면 개기나 금한 일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식을 어떻게 봤다는 거 가지고 어디서 관측했는가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일식 기록이 여기서가 아니고 저쪽이다. 저 북한도 그쪽에서 관측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많이 이제 우리 역사 찾기에 관심을 많이 더 가질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뭐 거짓말이나 가피를 할 수 있겠지만 일식 기록 같은 것은 그 옛날, 지금이야 컴퓨터로 여기 돌리지만 그 옛날에 이런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 기록이 진짜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이 그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러신 거죠. 저도 거기에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집에 자녀들과 같이 요것만 보더라도 벌써 여기 뭐 있네요. 여기 빨간 거 있네요. 지금 잘 안 보이죠? NGC 2244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르더라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것만 보고 이렇게 복잡할까? 그때부터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 많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결국은 또 공부 얘기로 갔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제가 바로 망원경 설치되는 대로 이제 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